수업을 해볼 건데요. 여기 필기노트 있으니까 편합니까? 요거 적극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적극하려고 하셔야 되고, 이거 그냥 집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되고, 매주 가져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것만 있어도 충분하다니까. 요것만 해도 충분한데, 여러분이 또 믿음이 안 갈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런 말 하죠. 이 책만 해도 충분하니까 오빠를 믿어라. 자, 됐습니다. 이제 부동산의 특성 갑니다. 매년 출제합니다. 부동산의 특성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 나눌 수 있는데, 미국에서 부동산학이 만들어졌어요. 그 미국은 건물은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봐요.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의 특성은 무슨 특성이 됩니까? 토지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토지의 특성. 그래서 건물의 특성도 있는데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선생님 시험에 나오면 어떡해요? 손목을 건다. 안 나와. 그러니까 토지의 특성만 보시면 될 건데, 토지의 특성, 이제 필기노트는 이제 6페이지에 토지의 특성이 있는데요. 토지의 특성 공부하기 전에 요거 이제 요 특성의 뜻을 좀 알고 갈게요. 요 특성은 특별한 성질이 토지의 특성이에요. 특별한 성질. 그러면 토지의 특성은 토지하고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 그럼 토지만 있으면 특성이란 말 안 쓴다고. 이 지구상에 저만 있는 거야. 그러면 저의 특별한 성질 이런 말 안 쓴다고. 그러면 저의 성질은 여러분과 저를 비교했을 때 제가 갖는 특별한 성격, 그것을 특성이라고 한다고. 저 사람의 특성은 뭐다? 이러거잖아요. 쟤는 속에는 사기 기질이 너무해. 사기 기질이. 그게 이제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특성은 토지가 갖는 특별한 성질인데, 무엇과 비교해서? 일반 재화와 비교해서. 일반 재화,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럼 일반 재화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재화야, 재화. 그런데 토지 말고 나머지를 일반 재화라고 그래. 그럼 옷은 일반 재화입니까? 시계도 일반 재화죠? 다 일반 재화야. 그러면 일반 재화와 토지하고를 비교했는데, 토지가 일반 재화하고 다른 점이 있는 거야. 그걸 토지의 특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토지의 특성을 나누면, 굳이 나누면 자연적 특성, 인문적, 인자 빠졌다. 인문적 특성 나누는데 자연적 특성이 뭐고 인문적 특성이 뭔가를 절대 내지 않아요. 그냥 자연적 특성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렇게 있고,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부터 쭉 있잖아요. 이제 여기 있는데, 이거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구분해봐라 이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러면 이 자연적 특성에서 여기 지금 5가지 나오는데 인접성은 거의 나오잖아요. 보면 4가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하고,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 병합 변할 가능성 이런 게 있다고. 그 다음에 비싸다, 고가성 이런 게 있는데, 용도의 다양성 정도까지가 시험에 나와요. 그럼 병합 변할 가능성, 위치 가변성 시험에 안 나왔습니까? 아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는데 병합 변할 가능성은 40년 동안 2번인가 나와. 2번 지문에.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라고. 그럼 시험에 나오면 어차피 여기는 개별성까지 4개 하고 용도의 다양성에서 5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시험에. 그 시험 문제 만들기 쉽잖아요. 다음은 토지에 관한 특성이다. 틀린 거.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토지 특성이 토지에 관한 특별한 성질인데요. 일반 재화 옷. 옷하고 토지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옷은,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토지는 못 만들죠. 그걸 부증성이라고 해요. 옷은 일정 기간 흘러가면 마모되고 다 헤어져요. 그런데 토지는 영원히 존재해요. 토지는 시간이 흘러간다 해서 썩는다, 마모된다, 파손된다 이런 게 없다고. 그런데 일반 재화 토지 아닌 것들은 다 마모된다고. 그럼 토지만 영원하다고. 그것을 영속성이라고 그래. 제가 영원히 산다. 저것도 영속성이에요. 저도.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건 중에서 토지만 영원하고 나머지 것은 다 마모되고 파손되고 훼손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영원하다? 영속성. 옷하고 다르잖아요. 이 부동성은, 이 옷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옷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우리 집에서 입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동시킨 거야. 그러니까 토지는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는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걸 부동성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거 기초인문과정에서 했잖아요. 토지가 이동한다면 제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많이 받은 농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토지가 서울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서울까지 올 필요 없고 대전 정도만 와도 저는 떼부자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소리야.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어요. 그걸 부동성이라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하곡동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잖아요. 그게 다 다르다. 개별성이야. 인접성은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부동성 때문에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하곡동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가 붙어 있다. 인접성, 연결돼 있다. 이거 인접성이라고. 이거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 용도의 다양성을 잠깐 들었는데요. 어떤 토지는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모든 토지가 용도가 다양하죠. 그래서 농지인데 택지도 용도를 바꿀 수 있다. 그때 용도의 다양성을 들었다고. 그럼 용도의 다양성은 이 토지가 지금은 임야인데 이걸 개간해서 농지로 만들 수 있죠. 농지가 됐다가 이걸 집 지으면 택지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용도의 다양성이야. 용도의 다양성은 인간이 토지를 이용했더니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 그것을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자, 이 정도가 토지의 특성이에요. 그럼 토지의 특성, 뜻을 내지 않아요. 용도의 다양성이 무슨 뜻이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이걸 내는 게 아니라고. 그거 내는 것은 국어시험이에요. 그럼 이제 뭘 내냐면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부동성 때문에 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걸 파생현상이라고 그래. 파생 특징, 파생현상. 그걸 시험에 내는 거라고. 부동성이 무슨 뜻인데요? 안 낸다니까? 부정성이 무슨 뜻인데요? 부정성이 무슨 뜻인데 몰라 그러면 된다고. 그럼 안 내니까. 그럼 이제 파생되는 현상을 시험에 낼 건데 일단 그럼 이제 어떻게 출제된다. 그다음에 무엇을 출제한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토지의 특성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게 여기 이런 것들이 지금 자연적 특성이에요. 이 자연적 특성에서는 예외란 말은 존재하잖아. 예외란 말은 없어.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다고. 부증성의 예외. 부증성은 토지를 못 만든다야. 그 부증성 예외는 토지를 만든다는 거야. 그럼 토지를 만든 토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를 못 만들거든. 그럼 부증성의 예외란 말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부증성이 예외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영속성 갈까요? 영속성. 영속성은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용의 존재한다. 그럼 영속성이 예외가 되면 썩어버린다, 마모된다, 파괴된다는 소리죠. 그럼 영속성이 예외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개별성. 토지는 다 다르다는 소리죠. 그러면 하곡동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가 다르다는 소리야. 그러면 개별성 예외는 같은 토지가 있다는 소리야. 같은 토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부동성. 못 움직인다는 소리야. 그러면 부산광역시 있는 토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부동성이 예외가 되면 부산광역시 토지가 서울로 온다는 소리야. 그런 토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여기 자연적 특성에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럼 시험은 자연적 특성이 예외가 없습니까? 이렇게 안 낸다고. 안 내고 뭐라고 내냐면 특히 요걸 잘 내. 부증성을. 뭐라고 내냐면 제가 부증성이 예외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농지를 택지로 개간하는 행위는 부증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OX. X. 생각하지 말라고. 농지가 택지가 됐다? 이게 무슨 뜻이 생각하지 말고 부증성이 예외라고 나왔죠? 그럼 틀린 말이 안 소리야. 그거 4번인가 5번 된다고. 오케이? 용도를 전환시켜서 용도적 공급한 것은 부증성이 예외적인 현상이다. OX, X. 부증성이 예외 있다 없다? 없다. 자,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공부합니다. 제가 칠판을 이렇게 지우는 순간 4교시 되면 핸드폰을 봅니다. 시간을 보기 위해서. 핸드폰 볼 필요 없어요. 1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끝날 거니까. 선생님 30분 넘어가는 순간 하얏 하다 끝나버려. 닫다가 안 해. 마무리 안 하고 끝날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몇 시에 끝날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은 집중력이 엄청 뛰어나. 마지막 시간에 졸다가 다른 사람 다 가고 혼자 졸아버리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주로 많이 졸 때가 2교시하고 3교시 졸아. 4교시는 졸아기도 안 졸아. 예, 졸다가 다른 사람 다 가버리게 속 끝났는데 혼자 남아있으니까 지금 안 졸고 있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중요한 내용은 4교시 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안 졸지. 자, 자연적 특성에 부동성이 있습니다. 그 부동성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 그런다고 이런 게 뜻인데 이런 거 안 낸단 말이에요. 그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에 관한 건데 강의 노트 보면 토지의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를 말한다. 그건 다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이 부동성의 뜻은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그걸 부동성이라고 그래. 그걸 다른 말로 비이동성이야. 그러면 부산의 1번지 토지의 위치는 언제나 고정되어 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이런 뜻이라고. 요걸 내는 게 아니라
파생현상. 파생현상은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거. 그래서 혹시 기초인문과정에서 기억나는 거 봐봐요. 이거 지금 3주 전에 배운 거야. 3주 전에. 그럼 부동성이 나오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파생돼. 이걸 다 하면 그러면 다른 공부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성이 나오면 지역이란 말하고 그다음에 임장이란 말하고 예부효과 요 세 가지만 하면 돼. 그럼 올해는 이걸 냈다고 요거. 요걸 냈는데 이제 지금은 요 세 가지 하고 나중에 이제 다른 것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파생 현상이 지역이란 말 나왔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토지가 있으면 여기가 부산이거든. 그 부산에 있는 토지는 모든 움직임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이걸 부동성이라고 그래요. 부동성. 그래서 그럼 이 부산에 있는 토지는, 강주에 있는 토지는, 대구에 있는 토지는 모든 움직이니까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대구라는 지역에서, 강주라는 지역에서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 부동산 시장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을 지역화라고, 지역화. 부동산 활동이 지역화된다. 부동산 현상이 지역화된다.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이 된다.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됐습니다. 중개사가 되면 중개활동을 할 거야. 그 중개활동이 무슨 활동이야. 그 부산에 있는 토지는 부산에 가서 중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소리야. 이런 것을 지역화시킨다는 지역화. 부산에서 이루어진다. 자, 구체적으로 가면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여기에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이야. 근데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부산에 있는 토지는 부산에 있는 지역에서 대구, 강주, 대전이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된다. 이걸 지역별 부분 시장, 다른 말로 국지적 시장. 지역하고 국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결국 뭡니까? 지역. 지역. 그냥 지역하면 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 현상, 시장이 지역화된다.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이렇게 하지만 안 된다고. 그냥 모든 게 지역. 이러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대구하고 강주하고 그다음에 부산별로 부동산 가격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 똑같은 33평 아파트에도 대구에 있느냐, 강주에 있느냐, 부산에 있느냐 다 달라진다고. 그래서 다르다요. 그럼 부산의 부동산 수요 공급과 강주의 부동산 수요 공급 상태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 그러니까 지역별로 가격 달라집니다. 지역별로 수요 공급 달라집니다. 수요 공급이 부동산 시장 상태야. 시장의 상태가 경기 변동의 상태야. 그럼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하고 부동산 경기 상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경기 변동 달라요. 자, 이 규제 정도. 여러분들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규제하는 거야. 자, 공포스만 배우겠지만 곧. 그럼 규제하는 건데 서울하고 대구하고 부산하고 건폐율이 달라요. 지역별로 달라지는 거라고. 그러면 서울은 상업적인 건폐율이 몇 퍼센트다. 그럼 대구는 몇 퍼센트 달라진다고. 그럼 결국 이거는 지역별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다 다르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외우는 게 아니라고. 지역별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된다고. 무엇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이렇게. 그럼 결국 지금까지 지역한 거야. 지역. 지역별로 다르다. 자, 2번 볼래요? 지역별로 초과수요, 초과공급. 초과수요, 초과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이렇게 이루는 거야. 지역별로. 그럼 초과수요는 우리 서울은 아파트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살 사람이 많다는 소리야. 그런데 대구 갔더니 아파트 살 사람이 부족하고 물량이 넘쳐난다. 그러면 초과공급이라고. 그럼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초과공급, 어느 지역은 초과수요 발생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감정평가할 때 지역 분석이라는 거 한다고. 지역 분석이 무슨 뜻이냐면, 자, 제가요, 우리 하곡동에 하곡동 1번지 토지가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걸 평가해. 제가 평가사인데 이거 평가해요. 그럼 여러분이 평가사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평가할 때 이 하곡동에 이 토지 건물을 평가할 때 하곡동 일대, 강서구 일대 이 지역을 분석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유사한 토지가 건물이 얼마에 거래되는가 이걸 분석하는 거야. 그럼 이 건물이 움직인다, 토지가 움직인다면 여기 지역을 분석할 필요 없다고. 오늘은 하곡동에 있다가 내일은 등촌동 갈 건데, 근데 못 움직이니까 언제 그 자리에 있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이 토지가 있는 지역을 분석하는 거야. 그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해요. 이 지역 분석. 여기서 지역 분석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이란 말 나왔잖아. 지역. 그럼 감정평가할 때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특성 때문에 지역 분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 무슨 특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여기까지 전부 다 지역이야. 지역. 그럼 여기까지는 한번 쭉 읽어보고 외우지 말고 그냥 지역 그러면 된다고. 하나만 더 부수적으로
지역별로 가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임장활동. 요거 임장화, 현장화, 정보화인데 정보화 필요 없고 임장하고 현장하고 똑같은 말이야. 다른 말로 임장활동이라고 그래. 토지가 못 움직입니다. 대전에 있는 토지를 여러분이 중개하려면 가서 봐야 돼. 대전 가서 그것을 임장활동. 이걸 현장에 임한다는 소리야. 현장에 임한다. 그럼 토지가 움직인다. 부동산이 움직인다. 우리가 움직일 필요 없잖아. 사람이 움직일 필요 없고 토지한테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토지가 못 움직이니까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화 시킨다. 자, 이제 5번부터 할 겁니다. 여러분들 물건이 뭡니까? 물건이 뭐예요? 네가 해라 물어보지 말고. 물건이 뭐야? 네가 물건이다. 물건이 뭘까요? 걱정하지 마. 책 펴지 말고 책에 나오지 않으니까. 보려면 네이버 보든지. 요 물건이 뭐가 물건이냐면 우리 민법 99조를 보면 자 들어보세요. 우리 민법 99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1항에 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2항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민법 99조 이름이 요 민법은 조문마다 이름이 있거든. 이름. 혹시 민법 선생님한테 이런 거 들어보셨죠? 106조, 뭐 103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사람 들어보고 안 들어본 사람 안 들어본 사람 뭐예요? 똑같이 나왔을 건데 103조 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이런 거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을 거예요. 민법 조문에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조문에 이름이 있는데 요 99조 이름이 물건이야. 물건. 그럼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그래. 2항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그래. 그 민법에서는 물건이 뭐하고 뭐예요? 부동산과 동산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물건이 뭡니까? 그건 부동산과 동산이 물건이야. 그러니까 물건은 저거 물건이네. 그 물건이 아니라고. 이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을 물건이라고 한다고. 그럼 왜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눴을까? 움직이는 재산은 동산이라고 하고 못 움직이는 재산은 부동산이라고 하자는 소리야. 그럼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눈 부동산의 특성은 뭘까? 부동성. 부동성이라는 특성을 갖는 물건들을 부동산이라고 하자. 못 움직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동산이라고 하자. 그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눈 근거가 되는 거. 부동산과 동산으로 이렇게 나눈 근거가 되는 부동산 특성은 개별성입니까? 부동성입니까? 부동성. 의미하셨죠? 그 다음에 위치지대, 뭐 입지성도 나왔는데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300평인데 하곡동이 있느냐, 방화동이 있느냐, 염창동이 있느냐, 강남이 있느냐, 강북이 있느냐 달라지죠. 그것을 위치지대. 예? 자, 이제 예부 효과입니다. 예부 효과는 주위에서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예부 효과라고 그래. 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 토지는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인다고 뭡니까? 부동성. 못 움직이니까 서로 붙어 있어야 됩니까?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못 움직이죠?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 그게 연결성, 인접성이라고. 못 움직이니까 다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토지가 움직인다. 하곡동 1번지 토지가 움직인다. 그럼 2번지 토지에서 다른 데로 가버린다 말이야. 2번지 토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못 움직인다. 부동성. 붙어 있다. 인접성. 연결성 된다고. 그럼 토지가 다 이렇게 인접해 있고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번지 토지 이용이 2번지 토지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쳐. 2번지 토지 이용이 1번지 토지, 3번지 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걸 예부 효과라고 한다. 예부 효과. 예부 효과는 나 아니고 주변에서 나에게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주는 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주는 거, 그걸 예부 효과라고 한다고. 그럼 이 2번지 토지 입장에서 1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와. 쓰레기 소각장. 그러면 2번지 토지 미쳐버려. 나쁜 영향 줄 거니까. 3번지 토지에 지하철역이 들어와. 2번지 토지에 좋은 영향 줘. 땅값 올라가. 이걸 예부 효과라고 한다고. 반대로 2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 들으면 1번지 토지, 3번지 토지 미쳐버리지. 2번지 토지에 지하철역이 들어오면 1번지 토지, 3번지 땅값 올라가지. 그러니까 토지는 못 움직인다. 부동성. 그래서 붙어있다. 인접성. 이것 때문에 서로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걸 예부 효과라고 그래. 그럼 예부 효과는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하고 인접성. 이 두 가지 나옵니다.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에 예부 효과가 나타난 거야.
근데 좋은 영향 주는 것을 정해입효과라고 하고 나쁜 영향 주는 것을 부해입효과라고 한다고. 그러면 예부 효과가 나오든 정해입효과가 나오든 부해입효과가 나오든 부동산의 특성 말하라면 부동산하고 뭡니까? 인접성. 부동산하고 인접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가격과 적합의 원칙은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건데 이건 이제 감정평가에서 나온 건데 이런 거예요. 봐요. 1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요. 그럼 2번지 토지 나쁜 영향 주는 거죠? 나쁜 영향 주는데 이걸 부해입효과라고. 부해입효과. 나쁜 영향 주는 것을 부해입효과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감정평가사입니다. 2번지 토지를 평가로 가요. 2번지 토지를 평가로 갔으면 2번지 토지만 봐야 됩니까? 주변 환경도 봐야 돼. 주변 환경도 봐야 돼. 그걸 지역 분석이라고 해요. 지역 분석. 그럼 토지가 못 움직이니까 지역을 분석해야 돼. 지역 분석했더니 1번지 토지에 쓰레기 수확장을 넣고 들어왔고 3번지 토지에 납골당이 있는 거야. 납골당. 그러면 1번지 토지가 2번지 토지 나쁜 영향, 3번지 토지가 2번지 토지 나쁜 영향, 부해입효과 발생해. 그러면 요 2번지 토지를 여러분이 감정평가할 때 가치를 높이겠습니까? 낮추겠습니까? 낮추죠. 가치를 낮춘다를 감가한다고 그래. 감가. 가치를 감소시킨다. 반대가 증가, 가치를 올린다는 소리야. 근데 감가는데 주위에서 나쁜 영향 주면 감가하는 것을 경제적 감가라고 한다고. 경제적 감가. 나중에 이제 물리적 감가 이런 말도 있는데 주위에서 나쁜 영향 줬다 감가한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나중에 할 거니까 이제 맛만 보는 거야. 그럼 혹시라도 경제적 감가가 있고 적합의 원칙이 있고 이러면 부동산의 특성을 말한다고. 그 뭡니까? 부동성이야. 부동성. 사실은 여기 있는 말이 전부 다 부동성과 관련된 거야. 자, 그럼 이제 부동성 마무리하고 이제 수업 끝낼 거니까 눈빛이 안 좋아지니까. 자, 부동성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역. 그 다음에 임장화. 그 다음에 예부효과. 예부효과인데 정예부효과가 될 수도 있고 부예부효과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파생되는 게 경제적 감가. 뭐 이 정도. 이 정도가 부동성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내용들입니다. 자, 부동성이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부정성 나오는 거야. 부정성. 여기 부정성 이렇게. 근데 여기 더 들어가면 여러분이 안 좋아해. 큰일 나. 그래서 안 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어떻게 출제한가 볼까요? 봅시다. 여기 기출집은 자, 부동성과 하는 기출집 하나만 보게요. 1번 부동성으로 인해 임장활동과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OX? O. 여기 올해 시험지문이요. 올해. 부동성 그러면 세 가지 기획해야 되잖아요. 부동성, 지역, 임장활동, 예부효과. 지역 분석, 임장활동. 예부효과란 말만 없고 이렇게 출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이 된다. OX? O. 부동성이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한다. 맞습니까? 이렇게 뭐 이 정도로 출제해요. 자, 책 보고 이제 수업 끝낼 겁니다. 자, 책 봅시다. 자, 책 70쪽 가면 부동산의 특성 나오면서 그 밑에 박스 쳐서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과 건물 특성 나눠놨죠? 근데 건물 특성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나누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연적 특성, 인문적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동산의 특성이 토지의 특성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이제 71쪽 가봐요. 71쪽으로 오면 자연적 특성이라고 나오면서 그 밑에 부동성, 다른 말로 비이동성, 지리주의적 고정성, 그 밑에 의의 뭐라고 쭉 나왔죠?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의미 아시면 되잖아요. 부동성 못 움직인다는 소리니까 그것만 아시면 되잖아요. 양거는 2번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요걸 시험에 내는 거야. 요거. 그게 저는 파생 현상이라고 썼잖아요. 우리 책은 파생 특징이라고 쓰고 저는 파생 현상이라고 썼어. 파생 현상. 파생 현상. 요걸 시험에 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다 하면 안 돼. 큰 타이틀만 봐도 상관없어요.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시장의 국지화, 지역 분석. 여기 지역이란 소리야. 지역. 네, 넘겨봅니다. 넘겨서 72쪽에 뭐 나왔습니까? 임장활동. 그것만. 그 다음에 4번에 뭐요? 예부효과. 이 정도 하시는 거야. 이 정도 하시면 돼. 이렇게. 자, 이제 71쪽 가봐요. 71쪽. 자, 71쪽 갑시다. 그 기출집은 올해 나왔던 거 71쪽 찾으셨습니까? 기출집 이렇게 와요. 자, 읽어봅니다. 부증성으로 인해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고 뭡니까? X입니까? X. 부동산과 동산이 구분되는 것은 부증성입니까? 부동성입니까? 부동성.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이제 여기까지 수업.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 이제 잡아요. 오늘 수업했던 거 중에서 매우 중요하게 했던 거 제가 별표 3개짜리를 2개 줬어요. 오늘 수업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이거 있잖아요.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 부동산 요 표. 요 박스. 됐죠? 요거는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구별하는 거. 경제적 개념 그러면 5가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은 공자, 위한. 법률적 개념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민법상 부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준부동산을 더하면 넓은 의미. 준부동산은 넓은 의미에 속하고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고 준부동산은 본질이 분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으로 공시해서 부동산처럼 해주는 것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 어업권, 강업재단, 어업재단, 강업재단, 공장재단. 여러분들은 저처럼 외울 필요 없다고. 의미만 아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요 정착물인데 정착물은 여기에 중요하죠. 여기. 그 다음에 그림. 여기다 그림 그린 거.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걸로 구분된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 제 욕심은 이제 토지 정착물 중에서 독립 정착물 4개, 건물, 명의말 같은 수목, 등기된 임목, 농작물. 그 나머지 종속 정착물에 애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부동산에 분류해서 후보지 이행지 정도만. 이렇게. 후보지 이행지는 제가 별표 3개 줬으니까 용도지역 상호간에 용도 전환 중 그러면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이행지 됐죠? 그럼 되네. 그 다음에 부동성 나오면 3가지 부동성, 지역, 임장활동, 예부효과 됐죠? 자, 다음 주는 부동산의 특성이 끝나고 다음 주는 이제 수요 공부할 건데 다음 주는 어디까지 공부가 될 거냐면 강의노트 기준으로 간다면 여유가 되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라고. 예습 안 되는데 한번 뭔 말을 하고 있는가, 뭐가 써졌는가 그것만 보시면 돼. 다음 주는 어디까지가 공부할 거냐면 다음 주는 강의노트는 최소한 15쪽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15쪽까지를 좀 한번 보시면 돼. 됐습니까? 예. 자, 고생하셨고요. 12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다른 애 뒤로 미루지 말고 여기 오늘 개론 다 했으면 민법. 그 다음에 민법하고 개론을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민법 개론은 1, 2월 달까지 민법 개론만 공부한다. 거기다 공법은 수업만 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좀 빨리빨리 접근합시다. 그래야 학교 가니까. 자, 고생하시고 다음 주에 뵙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